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을 넘은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7년이 됐고요. 아이는 아쉽게도 아직 없어요. 처음엔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갖자고 했었는데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 시기를 놓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안타깝게도 아이는 바라기 힘들게 되었는데요. 이왕이면 남편을 닮은 마음씨 착한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사실은요, 저도 한참 동안 남편을 오해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는 내내 그게 오해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그랬기 때문에 지난 일들이 아직까지도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거짓말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으니 그런 저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없었어요. 세상에 아빠 없이 태어나는 아이는 없을 텐데 저희 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곤 했어요. 처음엔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엄마가 저를 임신하고 아빠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임신을 했다며 외갓집에서도 버림을 받았고 어쩌면 사생아를 낳은 여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세상에서도 버림을 받았던 것 같았으니까요. 그만큼 엄마의 인생은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저에게는 어지간해서는 정을 주지 않으셨고요. 아마도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저를 낳긴 했지만 저 때문에 불행해졌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 짐작만 할 뿐이었죠. 엄마, 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 상장 받았어. 이거 봐봐, 대상이야. 그래. 에이, 그게 끝이야? 얘가 왜 이래? 지금 엄마 출근 준비하는 거 안 보이니? 그깟 상장 받아온 거 가지고 뭘 얼마나 바라는 거야? 아니, 나는 엄마한테 칭찬이 받고 싶어서. 칭찬? 그것도 배부르고 걱정 없어야 해줄 수 있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넌 참 철없다. 들어가서 숙제나 해. 엄마 이제 출근해야 하니까 밥은 밥상에 차려놨으니까 이따 시간 되면 먹어. 저희 엄마는 초저녁에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하는 일을 하셨어요. 출근할 때면 TV 속 여자 연예인처럼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나갔는데 그래서인지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도 했었죠. 니네 엄마 술집 나간다며? 누가 그래? 우리 엄마 음식점에서 일하거든? 에이, 거짓말. 우리 엄마랑 옆집 지숙이네 엄마가 하는 말 내가 다 들었거든? 아니야. 우리 엄마 음식점에서 일해. 그리고 원래 니네 엄마 동네에서 헛소문 퍼뜨리는 걸로 유명하잖아. 뭐야? 너 지금 우리 엄마 욕했어? 너 내 손에 죽어볼래? 그래, 할 수 있으면 어디 해봐. 그리고 네가 먼저 우리 엄마 욕했잖아. 네가 봤어? 니네 엄마가 봤대? 그날 저는 같은 반 친구 영지와 머리채를 잡고 싸웠어요. 그리고 그 싸움은 곧 저희 엄마와 영지 엄마의 싸움이 되었고 그 일로 저희 엄마와 저는 동네를 이사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엄마, 미안해.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참긴 뭘 참아. 너랑 나랑은 평생 참고만 살라던? 잘했어. 원래 그렇게 사람 만만하게 보고 헛소리하는 것들은 한 번씩 밟아줘야 해. 그러니까 괜한 사과하지 마.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기죽을 것도 없어. 알겠어? 엄마는 분명히 말했다. 너 진짜 잘했어. 잘했어. 참 이상하죠. 누구나 잘했다고 칭찬해주던 상장을 받아왔을 때도 엄마는 칭찬을 해주지 않으셨는데 그날은 평생 들을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 몰래 눈물을 훔치셨는데 그때 제 나이가 12살이었네요. 세상 물정을 아주 모른다고는 할 수 없는 나이였는데 저는 그날 이후 조용히 사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그렇게
말도 표현도 잘하지 않는 아이가 돼버렸죠. 그리고 그런 생활도 익숙해질 즈음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엄마의 암 진단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것도 절망스러운 사기였는데 엄마는 담도암이라는, 그때는 들어도 생소한 그런 암에 걸렸다고 했어요. 그렇게 암 진단을 받던 날 엄마는 딱히 어떤 증상도 없었다며 억울해했고 병원에서는 종양의 크기와 위치가 나쁘다며 치료 방법을 쉽게 찾지 못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힘들게 받은 항암 치료가 별 효과가 없자 엄마는 절망하며 끝내 삶의 희망을 놓고 말았어요. 결국 엄마는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고 저 또한 슬펐지만 평소 엄마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엄마의 마지막 임종을 지키던 그날 엄마가 저에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이 지금도 저에겐 충격적이고 가슴에 사무쳐요. 하늘아, 엄마 살고 싶어. 엄마 좀 살려줘. 저는 그때 엄마의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분명 이 세상에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텐데 저는 엄마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이미 놓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날 엄마의 마지막 말을 듣고 한동안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엄마의 마지막 말을 들어주지 못한 미안함보다 살고 싶었던 엄마를 몰라봤다는 미안함에 저는 제가 용서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분명 엄마의 소식을 들었을 엄마의 가족은, 그러니까 외갓집 식구들은 끝내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린 상주가 있던 엄마의 장례식은 조용해도 너무 조용했고 고요해도 너무 고요했죠. 그때 처음 이 세상에 제가 혼자라는 것을 체감했던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은 제가 원하면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이상하게 그곳엔 가기 싫었고 엄마가 모아놓은 돈을 아껴가며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저는 혼자 어른이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어요.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결혼식 하객 아르바이트까지 그 종류도 다양했죠. 그러다 난생 처음으로 취직이라는 것을 하면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원래 정이 많은 사람으로 사무실에서 유명했는데 불쌍한 사람도 못 보지만 불쌍한 동물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라 떠돌이 개들에게도 일부러 애견 간식을 사서 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은 제가 첫 출근을 하던 날부터 이상하리만큼 저를 챙기더군요. 처음엔 그저 그런 남편이 고맙고 좋기만 하다가 나중에 남편이 측은지심이 강하다는 걸 알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제 어디가 그렇게 불쌍해 보여 나에게 측은지심을 베풀었나? 거울을 보고 또 보곤 했었죠. 그런데 이 눈치 없는 남자는 저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하늘씨, 이번 명절에 뭐해요? 왜요? 저 같은 사람은 명절에 외로울까 봐요? 네? 하늘씨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저는 그냥 명절 연휴에 시간 있으면 영화 보자는 거였는데. 영화요? 제가 왜 대리님이랑 영화를 봐요? 미리 말하겠지만 전 쓸데없는 동정 딱 싫어합니다. 동정이라뇨? 누가 그래요? 대리님이 지금 저 부모 형제 없는 혼자라고 동정하시잖아요. 네? 순간 남편은 말을 잃었고 저는 낯이 뜨거웠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게 딱 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제야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했다고 좋아하던 저였는데 이제 창피해서 어떻게 직장을 다니나? 저는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그때였어요.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저 동정 아닙니다. 저 사실 하늘씨 좋아해요. 첫 출근했을 때부터 한눈에 반했다고요. 용기 내서 데이트 신청한 거였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네? 데이트 신청이요? 그래요. 내가 이 말 하려고 어제 몇 번이나 연습했는지 압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을 동정이라니. 죄송해요. 저는 저한테 하도 잘해주셔서. 그런데
원래 불쌍한 거 못 보신다고. 하늘 씨는 하늘 씨가 불쌍한가 봅니다. 저는 하늘 씨보다 제가 더 불쌍한 것 같은데. 저 방금 하늘 씨한테 까였잖아요. 네? 아니 그건 그러니까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럼 나랑 영화 볼 거예요? 참 어이없지만 저는 그렇게 남편과 영화를 보면서 남편의 연인이 되었어요. 처음엔 어이없는 오해로 시작했지만 실제로 겪어본 남편은 마음씨가 따뜻했고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소문대로 남편은 정도 많고 눈물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우스운 얘기지만 슬픈 영화를 볼 때면 각티슈 한 통을 다 쓰고도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이 마냥 좋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겪어본 남편은 저의 사정을 알고도 변하기는커녕 저보다 펑펑 울며 저를 안쓰러워했고 그래서 저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그런 말의 효과인지 저는 어느새 결혼은 당연히 남편과 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연애 2년 만에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다행히 걱정과 달리 시댁 식구들은 제 사정을 알고도 저를 기꺼이 한 가족으로 환영해 주셨어요. 특히 남편과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시누이가 저를 정말 많이 따랐어요. 마치 남이 보면 제 친동생인 줄 알 정도로 저를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요. 저 역시도 어릴 때 동생이 있었으면 하고 바랬기에 시누이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했죠. 그렇게 저는 든든한 가족이 생겨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만 했었는데요.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저와 결혼 후 저를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강한 책임감을 보이던 남편이 학교 선배의 도움으로 더 큰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연봉도 훨씬 높은 회사라며 이제 우리는 더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그때 당시 참 좋아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저희 부부에겐 독이 되고 말았죠. 남편은 이직 후 이상하리만큼 돈에 집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행복은커녕 점점 다투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그 역시도 결국엔 돈 때문이었어요. 자기야, 자기 지금 쉬는 날 없이 6개월 넘게 일하고 있는 거 알아? 설마 내가 모르는 빚이라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못 쉬고 종일 일만 하는 거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빚이 있냐니. 그럼 왜 그렇게 쉬지 않고 일만 해? 우리 제대로 같이 있어 본 지가 언제였는지 알기나 해? 꼭 쉬어야 같이 있는 거야. 지금도 이렇게 같이 있잖아. 그리고 전 회사보다 여기가 야근 수당에 특근 수당까지 다 나오는데 그럼 그 돈을 안 벌어? 아니, 지금 돈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그럼 나는 자기 요즘 피곤하다고 잠자리도 피하고 이러려고 결혼했어? 우리는 언제 애기 가져? 자기야, 우리 아직 젊잖아. 뭐가 그렇게 급해? 그리고 애기 낳으려면 지금 환경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좋잖아. 내가 지금 나 혼자 좋다고 그래? 이게 다 자기랑 미래의 우리 애기랑 행복하려고 그러는 건데 자기는 그것도 이해 못 해주냐? 나 좀 서운하려고 그런다.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잖아. 조금 더 나은 환경이라는 게 끝이 있어. 자기야, 그러지 말고 우리 딱 5년만 더 벌고 애기 갖자. 애기 키우려면 제대로 된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지. 안 그래? 내가 약속했지. 난 자기 꼭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나 그 약속 꼭 지키고 싶어서 그래. 원래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책임감이 커지는 건가요? 워낙 혼자였던 저는 누구보다 아이 욕심이 많았는데 5년이나 미루자는 남편의 말에 남편의 마음을 알면서도 토라지고 말았어요. 맞아요. 누군가는 남편이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건데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저를 타박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예전과 다르게 제 마음은 안중에 없었어요. 나중에 행복하려면 무조건 돈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더군요. 아무리 깊은 사랑이라도 저는 그런 남편이 점점 버겁기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제 마음도 몰라주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커져갔는데요.
서운한 마음이 커질수록 사실은 남편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못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저희 부부는 멀어져 갔어요. 그렇게 틈이 생겨난 저희 부부는 서로 서운한 감정의 골만 깊어져 같이 있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불편한 사이가 되어갔어요. 더 많이 함께하고 행복하자고 한 결혼인데 저는 또다시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처럼 외로웠고, 그렇게 홀로 견디며 남편이 말한 5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5년 뒤 아이를 갖자는 남편은 그때도 만족할 수 없었는지 아이를 갖는 것을 피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과 사는 것에 점점 한계를 느꼈는데요. 제가 이혼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어요. 얘 아가, 얼굴빛이 왜 그러니? 간밤에도 잠을 설쳤어? 아휴, 내가 너한테 뭘 묻니? 보나마나 또 내 아들 때문일 텐데. 걔는 갑자기 무슨 돈독이 올랐다고 허구한 날 널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내가 더는 보기 미안해서 안 되겠다.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네 시아버지한테 말해서 그놈 따끔하게 홍구멍을 내라고 할게. 어머니, 저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혼낸다고 달라질 사람도 아니잖아요. 달라질 것 같았으면 예전에 그렇게 혼내셨을 때 달라졌겠죠. 정말 내 속으로 나왔지만 나도 그 속을 모르겠다. 이젠 떡하니 집도 있고 대출금도 거진 다 갚았다며. 그런데 왜 그러는 거야? 내 속이 이런데 네 속은 오죽하겠니? 아가, 내가 진짜 미안하다. 어머님이 왜요? 돈이라는 게 원래 벌어도 욕심이 나는 건가 봐요. 그나저나 자꾸 손주조식이 늦어져서 저야말로 죄송해요. 죄송은 무슨, 하늘이 저 모양인데 네가 무슨 수로 별을 따. 됐다. 그런 생각이랑 하지도 마. 이렇듯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미안해하셨고, 저를 친언니처럼 따르는 시누이도 시어머니에게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지, 언니, 속상하죠. 우리 오빠는 도대체 왜 그런데요? 가끔은 친오빠지만 저도 좋게 안 보여요. 언니가 훨씬 아깝다니까요. 그렇게 번다고 무슨 재벌이라도 되는 것도 아니면서. 언니, 그러지 말고 오늘은 저랑 치맥하면서 오빠 욕 실컷 해요. 저 오늘 알바비 받았거든요. 제가 언니가 좋아하는 숯불 양념치킨 쏠게요. 라며 제 편을 들어주는데, 어쩌면 이런 시댁 식구들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남편과 갈라섰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에게 단단히 혼이 났는지 시댁에 들렀다 온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고, 저를 원망하듯 쳐다보며 역시나 자기 마음도 몰라준다며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자기가 그러고도 내 와이프냐? 남편 속도 모르고 시댁 식구들이랑 짝짝꿍하니까 좋아? 왜? 내 식구들이 이젠 자기 식구들 같은가 보지? 뭐라고? 지금 술 취했다고 막말하는 거야? 그래, 술 취한 김에 말 좀 하자. 너도 나랑 살기 싫지? 나도 그래. 그때 내가 뭐에 쉬어도 단단히 쉬었지. 고아가 뭐가 좋다고. 나 회사에 소개해준 선배 알지? 선배네 처가는 이번에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를 사줬다고 하더라. 난 평생 살아도 그럴 처가복은 없는데 내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미쳤나봐. 아파트 사줄 처가도 없는 너랑 결혼을 하고. 지금 말 다 했어? 나 좋다고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그러니까 짜증난다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너 같은 거 쳐다도 안 보게.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남편이 돈에 집착하고 조금만 더 욕심을 낸다고 생각했지, 저에 대한 마음이 떠나서 저런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다음날 남편은 간밤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아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술 때문인지 머리가 아프다며 머리를 감싸 안았는데, 그때는 전날의 충격과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르면 몰랐지 모든 것을 안 이상 저는 이혼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이혼에 대해 알아보는 중 정말 기가 막힌 사진과 메시지를 보고 말았네요. 매일 야근에 주말이면 출근하던 남편이
그날은 무슨 일인지 저보다도 일찍 집에 와 있었고 감기라도 걸린 건지 약을 먹고 자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평소 저희 부부는 서로 핸드폰이나 노트북은 보지 않았던지라 처음엔 알아서 일어나서 봤겠지 했는데 남편은 일어나지 않고 전화는 계속 걸려오니 안 되겠다 싶었고 상황이라도 상대에게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야,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우리 아빠가 자기 한번 보고 싶대. 이번 주말에는 오피스텔 말고 우리 데이트하고 밖에서 아빠랑 근사한 저녁 먹자. 누구시죠?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상대는 제 목소리를 듣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순간 이상한 예감에 평소에는 보지 않던 남편의 사진과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저는 그만 짐을 싸고 말았네요. 남편의 핸드폰은 보기도 민망한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 들어있었고 카톡에도 방금 전화를 끊은 것 같은 여자와 주고받은 알콩달콩한 메시지가 한가득 있었는데 내용 중엔 제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은 언제 해? 위자료로 그 집 주고 그냥 몸만 나한테 와. 자기 정도는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럼 나야 좋지. 근데 고아라 어디 갈 데도 없어서 쉽게 나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나도 빨랑 우리 자기랑 살고 싶다. 아버님은 나 벌써 이혼한 걸로 아시는 거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빨리 그 여자 정리해. 고아라도 돈 많이 준다고 하면 안 돼? 그 카톡을 보는데 저는 손이 떨려 그만 남편의 핸드폰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짐을 싸고 그 집을 나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남편에게선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모든 걸 다 알았다는 걸 자기도 안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듯 보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퇴근하는 제 앞에 뻔뻔하게도 남편이 나타났고 그런 남편을 못 본 척 지나가려던 저에게 남편은 다른 사람들도 다 듣는 길 한복판에서 이혼하자. 이제 너도 다 알잖아. 라고 외쳤어요. 세상이 얼마나 당당하면, 아니 그 여자가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에 뒤를 돌아봤죠. 남편은 그런 제 손을 낚아채듯 한 카페에 갔는데 어이없게도 이혼 서류를 포함한 기타 서류를 어떤 말보다도 먼저 내밀더군요. 열어봐. 싫어. 보나마나 이혼 서류일 거잖아. 그래 맞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저는 남편의 말에 서류를 열어서 봤어요. 그러자 제 명의로 바뀐 아파트 명의와 수표가 한가득 있었는데 그때 봤던 그 여자의 카톡 내용이 떠오르더군요. 그 여자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던? 돈 많이 주면 나가 떨어질 거라고? 긴 말은 하지 않을게. 이미 우리 둘 예전 같지 않고 이렇게 사느니 각자 행복한 길 찾자. 난 그 여자랑 행복하고 자기는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그 돈으로 편하게 살아. 그 돈이면 아마 직장 그만두고 작은 가게나 하면서 편하게 살아도 될 거야. 내가 니들 원하는 대로 순순하게 도장 찍어줄 것 같아? 그때였어요. 남편은 사람이 많이 보는데도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그러면서 어이없게 저에게 빌기 시작했는데요. 그 여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아이를 가졌어. 벌써 8개월이나 됐고 곧 있으면 출산인데 혼인신고는 해야 애를 호적에 올리잖아. 그러니 제발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이혼해줘. 돈은 더 달라고 하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더 해줄게. 돈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이 그 여자가 좋긴 어지간히 좋은가 봐? 왜? 그 여자는 부잣집 딸이라도 돼? 저는 악에 받쳐 소리쳤어요. 그러자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차라리 소리치고 당당하게 굴면 뺨이라도 한 대 올려 붙이려고 했는데 눈물까지 흘리며 헤어지자고 애원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바람핀 것도 모자라 제가 그토록 원하던 아이까지 다른 여자와 가진 남자를 저는 바보 멍청이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니 억울하다 못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젠 제가 먼저 모든 걸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혼 안 해준다고 버틴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준다는 걸 모두 받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아무리 갈 곳이 없다고 해도 마음 떠난 남자한테 구질구질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한 가지 숙제는 있었는데 그건 평소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던 시댁 식구들이 받을 충격이었죠.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시어머니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하려 했는데 저는 거기서 또다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그게 시어머니의 태도가 그전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거든요. 네가 여기 무슨 일이냐? 이제 니들 결혼하면 너나 나나 볼 일 없는 남인데 뭐하러 불편하게 여기까지 왔어? 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무슨? 이제 후칭 정리는 해야 하지 않겠니? 그나저나 우리 아들한테 들으니 너 이혼한다고 했다면서 뭐가 이렇게 느려 터져? 곧 있으면 우리 손주 태어나는데 빨리 이혼을 해야 혼인신고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나도 저쪽 사돈 얼굴 보기에 염치가 있지. 설마 너 딴 마음 있는 거 아니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말 어머니까지 이렇게 변하실 줄은 몰랐어요. 네, 하루라도 더 일찍 아드님이랑 이혼할게요. 그럼 됐죠? 저는 어머님을 정말 친엄마라고 생각했는데 부잣집 며느리의 손주까지 생긴다니 이제 저 같은 건 빨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으시겠나 봐요. 당연한 거 아니니? 니들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안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애정이 있으면 그깟 애기 둘셋은 낳지 않았나 생각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잣집 사돈에 아이까지 임신했다니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냐? 그리고 너는 돈 받았다며. 그럼 피차 잘 된 건데 뭘 그렇게 시간을 끌어? 이제서 하는 말이지만 난 널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 그저 불쌍해서 잘해준 것뿐이야. 충격이었어요. 어쩌면 남편의 외도보다 시어머니의 말이 저에겐 더 충격이었죠.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 저만의 착각이라니. 그동안 저만 옳아났다는 생각에 이런 집구석과는 빨리 정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당장 이혼하지 않으면 죽는 사람처럼 서둘러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는데요. 아이가 없던 저와 남편의 이혼은 그야말로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게 끝이 나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이혼해줬으니까 잘 살아. 그리고 축하는 못 해주겠다. 그래, 괜찮아. 그리고 고마워. 고맙긴. 난 당신 어머니 말대로 돈 받았잖아. 나중에 딴소리나 하지 마. 걱정하지 마. 돈이라면 그 여자 집에 차고 넘치니까.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만 좀 불편해도 당장은 팔지 마. 근처에 지하철역 들어오는 거 알잖아. 그럼 집값 더 오를 텐데 손해는 보지 말라고. 웃겨? 남이사 팔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똑똑히 전해. 내가 상간녀 소송하지 않은 걸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아파트랑 내 전 재산 자기한테 줬잖아. 아무튼 건강 잘 챙겨.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서 미안해. 지랄하네. 미안한 사람이 바람피고 밖에서 애까지 갔냐? 그리고 자기라고 하지 마. 소름 끼치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법원에서 남편과 헤어졌어요. 남편은 이미 자기 짐을 다 싸고 나가서 집엔 남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제야 다시 혼자가 됐다는 절망감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정신을 차려보니 캄캄한 밤이 되었고 저는 이혼 후유증으로 회사도 나갈 수 없어 팀장님의 도움으로 일주일 병가를 했는데 그렇게 쉬기를 5일이 넘어갈 즈음 새벽에 시누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당연히 남편 식구들에겐 오만 정이 떨어져 받지 않으려 했는데 참 창피하게도 시누이에게라도 분풀이를 하고 싶다는 못난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쏘아붙이며 여보세요? 라고 말을 시작했죠. 언니, 잘 지내요? 왜요? 이혼하고 지질이 궁상 떨고 있는 거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아니요. 그냥 저는 언니가 걱정돼서. 지금 병 주고 약 줘요? 왜요?
부자 옳게 생기니까 괜히 나한테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저는 정말 언니를 친언니처럼 생각했어요.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서 전화한 건데.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는 끝까지 반대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버려서 말릴 수가 없었어요. 됐어요. 이제 와서 아가씨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네요. 이만 불편하니까 전화 끊을게요. 네, 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꼭 잘 살아야 해요.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이건 진짜 진심이에요. 신우이는 거의 울먹이며 전화를 끊었어요. 순간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이상했지만 어쩌겠어요. 이젠 정말로 남인 것을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보란듯이 더 잘 살고 행복해지자고 다짐했는데 마음 먹는 것이 반이라고 그렇게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반년이 흘렀어요. 저는 일부러 회사 동료나 친구들에게도 이혼했다고 움츠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언제나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며 살았는데요. 그러다 저의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인 미정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정이는 저와 비슷한 시기에 의사 남편과 결혼해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자기만 행복한 것 같아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던 친구였어요. 하늘아, 잘 지내고 있지? 애만 아니면 너 어떻게 사나 들여다보고 싶은데 한참 손이 가는 때라 챙기지도 못했다. 됐어, 내가 애냐? 나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무슨 일이야? 그게 내가 어제 네 전남편을 봤는데. 그래? 뭐 같은 하늘 아래 사니 이래저래 볼 수도 있지. 왜? 너무 잘 살고 있던? 아니, 그게 우리 남편 병원 갔다가 본 거라서. 그 사람 환자복을 입고 있던데? 바람에 애까지 가졌다면서. 그 사람 암 걸렸었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암이라니. 그리고 환자복 입고 있다고 다 암 환자냐? 너 잊었어? 우리 남편 일하는 병원 암 전문 병원이잖아. 그리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딱 봐도 암 환자였어. 거기에 네 시어머니가 병수발까지 들고 계신 것 같던데? 아니야, 네가 잘못 봤겠지. 멀쩡한 사람이 무슨 갑자기 암이냐? 야, 암은 뭐 예고하고 오는 줄 알아? 다들 그래. 멀쩡하다. 어느 날 갑자기 걸렸다고. 너 니네 엄마 기억 안 나? 저는 미정이의 말에 눈앞이 까맣게 흐려졌어요. 이미 헤어진 마당이긴 했지만 갑자기 암이라니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는데요. 곧이어 미정이는 이런 신신당부를 저에게 했어요. 내가 이 말을 처음엔 할까 말까 했는데 혹여 너 네 전남편 만나러 갈 생각은 하지도 마. 이혼했잖아. 뭐 어찌됐든 그놈은 벌 받는 거고 넌 타이밍 좋게 위자료 잘 챙겨서 이혼한 거라고 말하고 싶었어. 내가 너 그렇게 이혼했다고 해서 얼마나 듣고 놀랐는 줄 알아? 하늘에서 네 엄마가 도왔다고 생각해. 나 그 말 하려고 전화한 거야. 너 내 말 듣고 있어? 저는 솔직히 친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잣집에 새장가 가서 너무 잘 산다고 했으면 욕이라도 해줄 텐데 갑자기 암이라니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인 끝에 신우이에게 이혼하고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반갑다는 듯한 신우이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아가씨? 나 뭐 좀 물어보려고요. 아가씨 오빠 그 부잣집 여자랑 재혼했어요? 네? 네, 했죠. 그래요? 그럼 혹시 아가씨 오빠 어디 아파요? 네? 그게 내 친구 남편은 의사인데 그 사람을 봤다고 해서요. 어디 아픈 거예요? 정말 암이에요? 아, 그게요. 아가씨, 지금쯤이면 그 사람 아이 태어났을 텐데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요? 그게 은하? 은하요. 근데 언니가 그걸 알아서 뭐하게요. 언니 이혼했잖아요. 아가씨,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아가씨를 몰라요? 그 사람 재혼 안 했죠?
그쯤부터는 저는 이상하리만큼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갑자기 바람이 났다며 가진 걸 모두 저에게 주고 이혼한 남편도 그렇고 한순간 돌변한 시어머니의 태도도 그쯤부터는 모두 이상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신우이에게 다 괜찮으니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고 착하고 마음이 여린 신우이는 끝내 울먹이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언니, 사실은요, 오빠 바람난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가 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몸이 부서져라 이런 것도 다 언니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라고 했는걸요. 그런데 하도 일만 해서인지 계속 머리가 아프더래요. 처음엔 그냥 두통이라고 생각했다는데 나중엔 너무 아파서 정신까지 잃게 됐어요. 병원에서 뇌암 사기 판정을 받았대요.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심해서 수술도 지금은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 오빠가 언니네 엄마가 갑작스럽게 암으로 돌아가셔서 충격이 컸다면서 식구들한테 자기가 바람나고 애까지 가져서 이혼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자고 했어요.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그러면 그 사진이며 메시지는 다 가짜였어요? 네, 그거 제 친구예요. 오빠가 정말 너무 부탁을 해서. 미안해요, 언니. 저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길길이 뛰었는데 저희 엄마가 사별한 것보다는 이혼한 게 낫다고 병수발은 자기가 들 테니 그렇게 하자고 하는 바람에 더는 말리지 못했어요. 저희 아빠도 엄마 말이 맞다고 하니 제가 나설 틈이 없더라고요. 저는 더는 제정신으로 신우이의 말을 들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얼마나 미워하고 원망했던 남편과 시어머니였는데 저런 그런 줄도 모르고 저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니 제 자신이 한심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친구 남편이 일하는 병원으로 택시를 잡아 타고 갔어요. 그리고 제 눈으로 6개월 새에 꼴이 말이 아닌 남편을 보고 말았는데요. 저도 남편도 또 시어머니도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었죠. 자기야, 여긴 어떻게 알고? 설마 다 알고 온 거야? 그래, 다 알고 왔다. 이러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어? 어머님도요? 그게 아가, 저 혼자 나쁜 사람 만들고 이게 뭐예요? 저는 뭐 식구도 아니냐고요. 이거사, 우린 너라도 모르고 잘 살라고 그런 건데 뭘 또 이렇게 알고 여기까지 왔어. 시어머니는 결국 병원 복도 바닥에 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마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등을 돌리고 울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작고 초라한지 저는 얼른 달려가 남편의 뒷모습을 안아주었네요. 행복하게 해준다며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꼭 살아. 살아서 나 행복하게 해주라고. 나 아기 같자고 안 할게. 나 자기만 있으면 돼. 알잖아. 내가 당신 말고 가족이 어딨냐?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한동안 서로의 어깨를 안으며 울고 또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다음 날부터 남편 병간호를 하기 위해 병원으로 갔는데 시어머니는 괜찮다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생각하라고 자꾸만 저를 병실에서 내보내시려고 하셨어요. 이거사, 네 인생 아직 9만리야. 우리 아들은 내가 알아서 잘 돌볼 테니까 넌 네 인생 살아. 난 내 아들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하다. 네가 2번이나 암 때문에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진 않아. 어머님이 저 시집 올 때 그러셨죠? 이제 저는 한 식구라고. 한 식구가 뭐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함께하는 게 식구 아니에요? 저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제가 저희 엄마 보내고 처음으로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 옆에서 행복하고 싶어요. 저는 거의 시어머니에게 애원하듯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끝내 저를 더는 말리지 못하셨고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셨는데요. 이렇게 따뜻하신 분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로 미워하고 원망했더니 지금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 후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 옆에서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뭐하러 회사까지 그만두냐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네요. 내가 결혼하고 자기한테 바랬던 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였어.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주말이면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저 평범한 거였다고. 나 이제 소원풀이 할 거니까 말리지 마. 이렇게 24시간 자기 옆에 꼭 붙어서 같이 있는 거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알기나 해? 미안해. 그동안 난 정말 뭐에 홀렸었나 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당신이 돈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때 처음으로 다시 저희 부부는 서로를 보며 같이 웃었어요. 이렇게 서로를 보며 웃어본 지가 얼마만인지 웃고 있는데 둘이 똑같이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았고 치료해도 해볼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며 늘 마지막처럼 하루를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저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가망이 없다던 남편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이건 기적에 가깝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이게 다 제 덕이라며 저를 안고 고맙다고 또 눈물을 흘리셨네요. 고마운 건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무엇보다 증상이 호전된 건 살겠다는 남편의 의지가 컸기에 가능했어요. 포기했던 식사도 약도 다시 먹기 시작한 남편 덕이었죠. 그리고 그 무렵 저와 남편은 퇴원하면 다시 결혼해서 그때는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생활을 하자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남편의 마음이 기적을 불러온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이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절망에서 행복하게 살자고 다시 꿈을 꾸게 된 거였죠. 그리고 힘든 항암이 끝나고 위험 부담이 많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은 수술을 받겠다고 했어요. 저와 시댁 식구들은 희박한 확률이라도 제발 남편이 살 수 있길 바라며 남편을 기다렸죠. 하늘은 끝내 저희 가족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소 선한 마음으로 착하게 살았던 남편과 그의 가족이었기에 그 베풀었던 마음들이 모아 큰 기적을 이뤄냈다고요. 기적은 허무맹랑한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듯 저는 제 눈으로 기적을 똑똑히 보게 되었어요. 그 뒤 남편과 저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경기도 외곽에 있는 조용한 집에 이사를 왔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남편이 악착같이 벌었던 돈 덕에 저희 부부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지낼 수 있었죠. 그 후 지금까지 매일 이게 행복이구나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행복이란 게 정말 별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게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건강이 많이 좋아진 남편은 요즘 가구 만들기에 푹 빠졌는데요. 뚝딱뚝딱 어찌나 필요한 것들을 잘 만들어주는지 감탄하는 게 지금의 저의 일상이랍니다. 이렇듯 작은 것에도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간단한 걸 몰랐던 걸까요? 부디 이젠 남은 시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남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숨 쉬고 있는 지금이 기적 같다고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 기적 속에서 사는 건 아닐까요? 부디 그 기적이 오래오래 계속되길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완치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부디 저희 부부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남편과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